안치용의 테크인 시네마. 야, 488은 너지? 2008년에 개봉된 나홍진 감독의 영화 추격자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살인행각과 체포 과정을 극화한 작품입니다. 보도방으로 불리는 출장 안마소를 운영하는 전직 형사 엄중호 김윤석이죠.는 자신이 관리하는 여자들이 최근 잇따라 사라지는 일이 생기자 신경이 곤두섭니다. 중호는 조금 전 미진을 불러낸 손님의 전화번호와 사라진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일치함을 알아냅니다. 미진마저 연락이 끊어지자 그를 찾으러 나섰다가 유영철이의 극중인물인 하정우가 연기한 지영민과 맞닥뜨려 영민이 미진 등을 불러낸 범인임을 직감한 중호가 던진 대사가 앞에 소개한 그것입니다. 그러고는 중호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자 영민의 바지 속에서 벨이 울립니다. 야, 488은 너지? 해서 관객은 4885가 전화번호임을 곧바로 알아챕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사실은 이러한 직관적 소통이 너무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사람이 이 대사를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물론 100년 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의 소지 목록 1위인 핸드폰이 인간 생활에 들어온 지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 미국 시카고에서 AMPS, 미국 워싱턴 DC에서 ARTS 등 아날로그 방식의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험 운용된 후 셀룰러 방식 이동전화가 1979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83년에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는 1984년에 AMPS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 해에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이 설립되었습니다. 제1세대 이동통신이라고도 하는 셀룰러 이동전화는 한마디로 아날로그 이동통신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의 음성을 정기적으로 이동하여 듣는 사람 귀에다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지금에서야 원시적인 기술로 취급받지만 아날로그 이동전화가 나오기까지 인류는 엄청난 지식과 기술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곧바로 디지털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출현합니다. 음성을 0과 1의 두 숫자로 이해하고 기록하여 전달하여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의 등장과 함께 이동전화는 진화의 도정에 올려집니다. 특정한 아날로그 신호에 적용된 통신 방식이 아니라 0과 1로 기록해서 전달하게 됨에 따라 말 그대로 모든 정보의 이동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추격자의 대사는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지금에도 현실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출장 안마가 매매충과 관련되어 음성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예약을 접수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 페이스북에 불쑥불쑥 등장하는 옷을 가능한 적게 입은 여자의 친절한 초대를 보면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예는 없는 듯 합니다. 추격자의 4885이라는 당시의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4885가 유영철 핸드폰의 뒷자리 4개 숫자라고 짐작하겠지만 이 숫자는 유영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홍진 감독이 옛날에 살던 집의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실제 번호는 4885가 아니라 5843이었습니다. 경찰이 밝힌 당시 유영철의 검거 경위를 보겠습니다. 경찰은 2004년 7월 14일 밤 9시쯤 출장 마사지사 입모양 당시 29세이 이틀 전인 7월 12일 밤에 011XXX5843 휴대전화를 쓰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을 나간 뒤 사라져 이틀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제보를 처음 접하고 다음날인 15일 새벽 4시 30분쯤 5843이 다시 뜨자 제보자들과 함께 15일 새벽 5시 20분쯤 유영철을 검거했습니다. 김윤석이 하정우에게 야 4885라고 부른 일은 없었고 대신 야 5843이냐고 불렀느냐 하면 그것이 사실인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일 현장에서 야 5843 너지? 라고 물었다고 하여도 유영철이 즉각적으로 그게 자신이 소유한 핸드폰의 뒤 4자리임을 지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011XXX5843 휴대전화는 유영철의 것이 아니고 유영철이 살해한 여성이 쓰던 것이었기에 유영철이 번호를 외우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유영철이 소유한 자신명의 핸드폰은 뒷자리가 1818이었습니다. 야 1818 너지? 라고 물었어야 유영철이 자기 핸드폰을 말하는 줄 알았을 터이나 모두 나중에 밝혀진 일입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유영철은 이메일을 포함해 써야 할 번호가 있으면 모두 1818을 썼습니다. 심지어 살해한 여성의 시신마저도 가능한 18토막을 냈다고 합니다. 검거를 피하려고 유영철이 타인의 휴대폰을 쓰는 나름의 보호책을 세우긴 했지만 지금의 기준으로는 너무 허술합니다. 몸에 휴대하는 이동전화의 특성상 결국 휴대폰이 검거의 핵심 장소가 되었습니다. 유영철이 2020년에 범행을 저지른다면 GPS 추적 등의 개념을 숙지하였을 것이기에 다른 방식의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은 범인과 피해자의 연결 또는 접점을 전제하기에 완전 범죄의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합니다. SNS에 기반한 연쇄살인범을 추격하는 2020년에 개봉한 영화 서치아웃은 전화번호 대신 IP 주소를 추적합니다. IP 주소는 끝자리가 4자리가 아닐 뿐더러 그 IP 주소에 머물렀던 당사자도 굳이 알려고 들지 않으면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겸 인문학자 안지용이었습니다.